지금 우리에게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기회가 오고 있다. 삼양식품 정태훈 전 대표의 근거 있는 자신감입니다. 이 발언, 불닭볶음면을 두고 나온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도 없어서 못 팝니다. 경쟁사는 물론 삼양 개발팀도 이게 이렇게까지 잘 팔릴 줄 몰랐다고 하죠. 삼양식품 직원들이 어느 날 모여가지고 이런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걸 왜 좋아하는가? 시제품을 내놨을 때는 안 팔려서 단종시키려 했던 게 1년 후에 정식으로 내놨을 땐 그야말로 대폭발했죠.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여러분의 위장을 망치러 온 매운맛의 구원자, 더불어 삼양식품의 구원자이기도 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과 그 성공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BTS 멤버들이 이걸 막 먹었더니 지켜보던 전 세계 팬들이 저게 뭐냐고 술렁였었죠. 강다니엘이 어느 예능에 나와서 불닭볶음면과 짜파게티를 섞은 불닭게티를 또 막 먹습니다. 그리고 배우 이성재 씨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먹은 걸로 완전 대박이 났어요. 세계에서도 먹혔습니다. 유튜브에서 불닭볶음면 검색해보세요. 한국인 먹방만큼 외국인 먹방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북한에서도 비슷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할랄 식품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적이 그야말로 차고 넘치죠.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덕분에 해외 수출이 국내 판매를 앞지르게 됩니다. 글로벌 식품 기업이 된 거죠. 우리 왜 흔히 외국인들은 매운맛을 싫어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잘 팔릴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삼양식품 직원들은요, 마케팅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지?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하죠. 삼양식품은 사실 불닭볶음면이 등장하기 이전까지는요, 그닥 좋은 성과를 할 게 없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인 삼양라면을 만든 기업이긴 하죠. 80년대 부동의 라면 시장 1위 기업이었지만요, 농심이 연거푸 베스트셀러를 터뜨리면서 밀려납니다. 82년 너구리, 83년에는 안성탕면, 84년에는 짜파게티, 그리고 86년엔 대망의 신라면까지 판매량 탑5 안에 들어가는 라면들이 다 이때 나왔고요. 지금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심이 삼양을 추월한 것도 바로 이때였고요. 여기에 90년대에 우지 파동이 겹치면서 완전히 내려앉고 말았죠. 라면을 공업용 소기름으로 튀기고 있다, 이런 의혹에서 시작한 스캔들이었는데요. 삼양이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당시 보건부가 무해하다 판정했고 실제로도 루머였지만요. 하여튼 삼양식품 하면 생각나는 라면이 삼양라면 말고 뭐가 있나요? 이 기업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삼양라면 외에는 대표 상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2011년에 팔도 꼬꼬면이 나오면서 흰 국물 라면이 그때 당시에 히트를 쳤었는데요. 선비 같던 삼양이 웬일인지 이 트렌드에 맞춰서 나가사키 짬뽕면을 내놓습니다. 아마도 꼬꼬면의 돌풍에 위기감을 느꼈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 인기가 6개월 정도밖에 못 갔습니다. 삼양식품의 시장 점유율도 점점 하락하던 중이었어요. 불닭볶음면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불닭볶음면의 개발안은요, 닭갈비 라면에 가까운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양식품가의 며느리인 김정수 사장이 딸과 같이 명동에 갔다가 매운 불닭집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이거다, 더 맵게 가보자. 그래서 개발 방향이 불닭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2011년 9월 시제품이 나옵니다. 지금으로선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겠지만요, 당시 소비자들의 반응은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이걸 먹으면 목이 아파요, 전 눈이 아프던데, 정수기물 완전 다 빼먹었습니다, 등등의 후기들이 올라왔었죠. 매운맛을 측정하는 스코빌 지수를 최초로 마케팅에 도입한 게 불닭볶음면입니다. 이것도 조금 희한한 발상인 게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음식인가를 무슨 훈장처럼 달아놓은 거죠. 불닭볶음면은요, 신라면과 비교했을 때 약 1.6배 정도 맵습니다. 물론 국물이 없는 볶음면 형태라서 체감으로는 2배가 넘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온 게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엔 볶음면이란 상품 자체도 소비자들에게 익숙치가 않았고요. 그러니 제대로 팔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하는 게요, 사람들이 새로운 걸 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품에는 돈을 잘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초기에 안 팔린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지나치게 매운 데다가 익숙치도 않은 형태의 상품, 사실 이거 보통 망작의 특징이죠. 얼마나 안 팔렸냐면요, 불닭볶음면의 초도 물량만 딱 나가고 그 이후에는 아예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보통 시제품이 이 정도로 안 팔리면요, 바로 단종을 시킵니다. 실제로 삼양에서도 단종을 고려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중고나라에서 불닭볶음면이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삼양은 틈새 시장의 가능성을 본 거죠. 그래서 단종이 아닌 정규 판매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사장님까지 개발에 참여한 마당에 일단 못 먹어도 고! 하자 이거죠. 그렇게 2012년 4월에 불닭볶음면이 정식으로 출시합니다. 그런데 불닭볶음면은 이례적으로 광고를 안 합니다. 이게 이미 소비자들 반응 안 좋은 거 확인했고 소수의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간만 보자는 마음으로 내놓은 거니까 광고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터졌습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 터지는 건요, 시제품이 나왔을 때 이미 반응이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닭볶음면은 시제품이 나왔을 때 망작이었다가 1년 후에 나왔을 때는 띵작이 됐어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불닭볶음면의 성공 원인! 일단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원래 매운맛을 극도로 즐기던 마니아층이나 먹던 이 라면이 블로그와 SNS를 통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키워드는 주로 호기심, 충격적, 중독성 이런 것들이었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재 씨가 나 혼자 산다에 나와서 엄청난 걸 만들어 먹습니다. 불닭볶음면에 삼각김밥, 치즈를 넣고 비벼 먹는데 이게 실검에도 막 오르고 매출도 전주 대비 몇 배로 뛰었다고 하죠. 여기에 유튜버 영국 남자의 불닭볶음면 영상이 빵 터지면서 글로벌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흔히 알려진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왜 시제품을 내놨을 때는 망했는가? 지금부터는 좀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국인은 매운맛에 전투종족으로 알려질 만큼 매운 음식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죠.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름이 더운 지방과 고기를 먹는 문화권에서는 공통적으로 고추를 많이 먹습니다. 197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1인당 고추 섭취량을 보면요, 1년에 대략 2kg 초반 정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1년부터 섭취 트렌드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갑자기 1인당 소비량이 3kg대로 올라서기 시작하거든요. 특히나 2013년에는요 3.8kg까지 오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우리나라가 원래 매운 음식들이 많긴 했어도 특별히 더 매운 음식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된 것은 2010년대 초반에 등장한 트렌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닭볶음면 탄생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떡볶이가 본격적인 인기를 탄 것도, 또 전국 몇 대 짬뽕집이란 타이틀이 만들어진 것도 다 이때인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엽떡은 2002년, 그리고 신전은 99년에 등장했지만요, 2000년대에는 이 두 브랜드가 그리 잘 나가지 못했었습니다. 신전 떡볶이가 100호점을 돌파한 게 2012년의 일이고 이후로는 1년에 100호점씩 늘어났다는 게 매운 음식의 인기가 언제부터 본격화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불닭볶음면이 국내에서 성공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를 정말 잘 탄 거죠. 매운맛 트렌드의 시작인 2011년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응이 그닥 안 좋았지만은 트렌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그 다음 해부터는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앞서 언급한 SNS가 불을 붙인 겁니다. 흥미로운 게 매운맛은요, 일종의 전투력 측정이 됩니다. 챌린지가 가능해요. 매운맛 3단계, 5단계, 10단계 뭐 이런 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다른 맛은 본 적이 없죠. 이렇게 챌린지가 되는 특성이 SNS의 시대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먹힌 겁니다. 유튜브에서도 이 불닭볶음면은 일반적인 먹방이 아니라 파이어 누들 챌린지로 통하죠. 또 글로벌 상품으로서의 성공 원인은 영국 남자의 유튜브 영상 때문으로 알려져 있죠. 이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요, 최근 미국, 유럽 등 서양 사람들이 이걸 꽤나 사 먹는 줄 알고 있고 또 기사도 그렇게 나지만요, 사실이 아닙니다. 유튜브에선 꽤 화제가 되었지만은 이것이 판매로 이어지는 거는 다른 이야기니까요. 아까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 덕에 해외 수출이 국내 판매를 앞질렀다고 했지만요, 이건 서양이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시아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 다음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불닭볶음면을 소비한 나라는요, 우리처럼 매운맛을 좋아하는 아시아 국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매운맛 트렌드가 그곳 음식 트렌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팔려나간 거죠. 자, 그러면은 미국은 왜 3위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고추 소비량이 많은 나라는 멕시코죠. 여긴 아예 고추의 본고장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곳입니다. 매운 고추인 하바네로로 유명하고요. 그리고 미국은 멕시코계 이주민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불닭볶음면은 미국의 히스패닉 마켓과 아시안 마켓에서 많이 팔려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즉 해외에서 잘 팔려나가는 것도 매운맛에 익숙한 사람들이 먹는 겁니다. 반대로 매운맛에 익숙치 않은 유럽 지역의 판매 비중은 작습니다. 유럽 요리를 보면은 매운맛이 음식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맛에 포인트를 주는 용도로 활용되거든요. 불닭볶음면은 정말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삼양식품 해외 매출의 80%를 차지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부터는 신상품 개발에 극도로 소극적이었던 삼양답지 않게 다양한 파생 상품들을 출시했죠. 까르보, 치즈, 커리, 마라, 짜장, 쫄볶이, 그리고 핵불닭까지.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를 젓는 겁니다. 물론 이 물이 언제까지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성공 이후에 국내외에서 카피캣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매운맛에 대한 트렌드는 여전하긴 하지만 2010년대 초반 정도의 열광 수준은 아니고요. 매운맛의 선호가 줄어들수록 국내에서의 인기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농심이 라면의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건 80년대 메가 히트 상품을 연이어 출시한 덕분입니다. 오뚜기는 그 중간 단계를 밟고 있고요. 삼양은 아직까진 불닭볶음면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새로운 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불닭볶음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추억의 상품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랑받는 상품으로 남길 바라면서 저 맵찔이는 이만 퇴장하겠습니다.